시장에 대해서 세워야 될 전략들, 특징주들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제 2,300을 향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망언을 했네요. 시작부터. 3,300을 향해서, 코스닥은 1,000을 향해서, 지금 네. 안에서 하차라고 말이 많은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긴급 진단으로 첫 번째 상황실은 저희가 오늘 HMM 그리고 페노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은 다시 순항한다라는 지금 타이틀로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야기해보고 네. 싶은데요. 보니까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네. BDI 상승 전망에 페노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 리포트에서는 이제 운송 업종 내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또 솔깃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BDI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지 페노션을 둘러싼 업황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BDI 지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저는 3분기 성수기 시즌 진입을 하면서 더 활발하게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경기 네.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BDI 지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H&M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네. H&M은 컨테이너선입니다. 배 우리가 많이 보던 사진 큰 배에 컨테이너가 가득가득 층층이 쌓여져 있는 배라면 페노션은 벌크선이에요. 벌크선은 뭐냐면 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요? 그 원자재를. 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BDI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좀 뒤늦게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게 좀 있고 또 이러한 페노션 같은 게 약간 중장기적인 그 계약을 많이 합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 H&M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계약을 한 그 컨테이너는 유럽에 한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한 120만 원 해요. 근데 그때 계약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급하게 보내야 되는 컨테이너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개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한 어떤 시기에 계약을 했냐에 따라서의 그 운임 단가도 다르게 되는데 페노션 같은 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계약을 했었던 것들이 좀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이런 BDI 지수 상승을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페노션을 좀 뒤늦게 좀 끌어올리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HMM하고 페노션도 사실 지난번에 조선해운주들 강세 때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 네. 당시 HMM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이 더 매력적이다 그쵸.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3분기가 벌크선에 있어서 성수기라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여름 이제 모든 국가가 네. 다 공통된 여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여름으로 갈수록 이 경제 활동이 일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네. 조업 일수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공사 현장, 쇼티지, 모든 지금 산업 현장이 다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벌크선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페노션이 그 최근에 한 60척인가요? 좀 중고 선박을 좀 계약을 좀 했고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수주되었던 운임도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가 있고 네. 배 운항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벌크선의 수요 늘어나는 시즌에 접어든다라면 실적은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페노션 오늘 주가도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 오르면 또 7, 8% 급등하면은 네. 후회가 돼요. 왜 나는 지난주에 이 종목을 안 샀지? 아니 그때 그렇게 잘 갈 때는 살까 하다가 또 조정을 주면 조정이 깊어질까 걱정이 되고 매번 이렇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지금 7% 오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의 페노션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안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는 H&M 더 잘 갔으니까 H&M을 사셨을 수가 있고 네. 또 오늘은 또 물론 이제 H&M이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또 H&M이 좀 이번 주에는 조정이 나오니까 또 페노션이 또 올라가는 이게 네. 투자자분들이 엇박자를 좀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하나 좀 잡으면 좀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노션은 일단 8,500원대까지는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네.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지금 페노션 8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8,500원으로 네, 저희가 8,500원. 수정해 드릴게요. 7,410원이 현재 가격이고요. 8,500원의 목표 주가 저희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HMM 볼게요. 네. 지난주에 만약에 페노션을 안 사고 HMM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숨고르기가 정말 끝난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전일은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네. 큰 폭의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낙폭 줄이며 마감을 했는데 당시 이 산업은행의 10의 전환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좀 매도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내용은 어때요? 뭐 산업은행이 그 지금 이제 3천억 정도 그 H&M에 대여를 해준 자금이 있죠. 이제 이거는 12 전환 사채권이라고 해서 네. 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부여된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행사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5,800원인데 산업은행은 그냥 5,000원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3천억이지만 실제 이게 주식 전환된다 그러면 2조 원의 이상의 차익을 좀 구사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뭐 최근에는 좀 덜 했지만 올해 계속 비트코인 이런 얘기 했지만 작년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뭐 5월 6월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H&M은 거의 15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때 3,500원, 3,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45,000원이니까. 그래서 그 이런 그 장기 상승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높은 수익을 구사하게 됐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은행법상 일반 그 비은행 계열의 지분을 10에서 15%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H&M 같은 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저촉되진 않지만 어쨌든 15%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산업은행이 현재 H&M의 지분을 한 1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2 전환을 하게 되면 25% 정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늘어난 비중을 좀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이 어제 혹은 뭐 지난 엊그저께 좀 이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H&M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의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뉴스가 나온다면 급락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제 낙폭도 많이 만회를 했고 최근 차트를 봤을 때도 급락은 더 이상 안 나오는 듯한, 여기서 계속 사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BDI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 운임 지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그 전부터 장기 계약을 한 업체들은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뭐 유럽 기준으로 뭐 120만 원 내외라면 지금 막 이제 급해가지고 물건을 보내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컨테이너 운임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운항 횟수도 뭐 좀 증가시켰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산업은행 H&M의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H&M이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좋아질 거라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럼 산업은행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누가 파트너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각을 못 해요. 또 반대로 앞으로 누군가가 이 산업은행의 대규모 매물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H&M의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대자가 나오는 거라서 이런 네. 오버행 이슈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만 하더라도 15,000원에 하던 주가가 지금 45,000원, 3배, 300% 이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면 H&M은 계속 우상향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물론 이제 계속 고점을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에 놓여는 있는 건 좀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서도 지금 페노션과 H&M을 함께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페노션이 낫지 않을까요? 페노션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라고도 글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M은 그동안 급등을 했다라는 거에 가격적인 면에서 페노션 점수를 저희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네, 뭐 저도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페노션이 좀 더 낫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시면 페노션이 좀 낫다 생각하고 있고 H&M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만 원 이상 온다라면 좀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다시 한 4만 원대 한 중반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 관점. 이러한 흐름이 최소한 저는 한 달에서 두 달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HMM의 단기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보유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대응해보자. 이제 해운 안에서 한 종목 고르자면 지금은 페노션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네.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실적 기대해 줍니다. 우리금융지주 실적으로 승부하면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더불어서 3분기도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호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권들 특히나 지주사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 실적 기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은행주들은 최근 2년 동안 실적 흐름을 보면 계속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계속. 역대 최고 어. 실적 이런 이슈가 이런 게 꼬리편 따라 붙었는데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는 맞아요. 모습이었었죠.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실적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구조조정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무인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 수익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은행 영업 부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금융은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덜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금융지사들, 은행 지사들 보신다면 보험, 카드, 뭐 증권, 뭐 펀드, 금융상품 관련된 잡다한 거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 부분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개인 대출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은행 그 이자 마진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 그러한 것들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었고 우리 금융지주도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실적은 매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하면서 우리금융지주 너무 궁금해요. 혹은 지주사 너무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 실적 좋은 건 알겠지만 썩 구미가 당기지 않아라고 평가를 네.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과거 대비 은행업은 저평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걸까요? 첫 번째가 은행 업종 자체가 좀 규제가 좀 많은 섹터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러한 것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데 많은 그 부분을 또 배당으로 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을 좀 제한시킨 게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또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대규모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소가 되었고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지만 솔직히 우리 금융지주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 은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었다가 이제 우리 금융지주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정부 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산업은행 얘기했지만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의 좀 지급 보증이런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상계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수익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1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천억 이상을 좀 잡아놓다 보니까 수익을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감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금융지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3%, 한 4% 가깝게 올라가면서 12,0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네. 금융지주인데요. 가격 전략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은행주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금리 인상이라는 걸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할 때 해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요? 뭐 그쵸. 뭐 한은에서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거의 뭐 지금 시장 전망은 정말 빠르면 가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년 뭐 올 겨울이나 내년 뭐 1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년 1, 2월 전에는 금리 인상 첫 스타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은행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뭐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13,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화장품주들의 네. 주가 흐름 좋은데 백신 접종이 빠르고 여기 또 신일 증인 백신 맞고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화장품주들 다시 랠리 보여줄까요? 특히나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화장품주들이 힘들었을 때 네. 정말 선방했던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 못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화장품주들 지금 처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한 1-2달, 2달 전부터 움직였었고 또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었겠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 LG생활건강은 오히려 그 전에 좀 많이 올라왔고 3, 4, 5월 달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기에 화장품 매출은 감소했지만 LG생활건강은 화장품만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용품. 생활용품. 네. 특히 뭐 이런 소독 이런 부분들 생활용품이 판매가 급증하면서 실적을 좀 감소를 좀 상쇄시켰던 요소가 좀 있었고 좀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좀 실적을 더 영향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런 화장품 수요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는 좀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덜하다 보니까 덜 주목받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키워드가 로드샵 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으로 바뀌면서 LG생활건강을 또 선방을 해줬는데 그럼 지금 가격 전략을 세워봤을 때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대가 반영이 됐으니까 슬슬 덜어가 볼까요?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여름 날씨 아니겠습니까? 또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백신 또 어떤 이런 백신 접종에 따라서 거리두기 제한도 좀 완화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음료 시장도 올해는 좀 선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 수요도 좀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80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아직 덜 올라갔다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또 한 번에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3,276선 향해 가고 있고요. 3,300선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